있어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문제 제기해 오신 분이죠. 경제개혁연대 소장 맡고 계신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를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 상황 같은 걸 고려해야 하느냐, 말이 많고 특검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예, 사실 지난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이제 상징하는 것처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지금 너무나 불공정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어떤 분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재벌도 이제 더 이상 법 앞에 예외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삼성이 우리 사회의 어떤 특권적 존재에 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특검이 수용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이 이후에도 즉 누가 새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재벌 개혁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있었던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논리가 이게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예, 그룹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삼성의 경우에도 당분간은 대형 M&A와 같은 그런 전략적 경영 판단은 상당 기간 동안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이 경영과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짜여진 그룹이기 때문에요. 각 계열사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금방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그룹은 이미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성의 문제를 우리만의 시각, 우물한 개구리식의 사고만으로 국익이나 애국심 등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고요. 제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 또는 이제 구속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비용은 불가피하겠지만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속영장 청구의 혐의가 3가지입니다. 뇌물공여,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위증, 이 3가지인데요. 위증은 이해가 쉬우니까 금방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즉 회사 돈을 개인이 횡령해서 뇌물로 줬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뇌물죄 부분일 텐데요. 형법상 뇌물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로비, 이제 부정청탁이 있어야 되고,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해야 되고, 그 대가로 이제 부당한 어떤 대가가 지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서 삼성그룹이 부정청탁 로비를 했고, 거기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연금에게 이제 압력을 가했고, 그것의 대가로서 이제 재단에 대한 출연이나 또는 이제 정유라에 대해서 말을 사주는 등의 부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이제 이것이 뇌물죄의 이제 요소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고 하는 사익을 위해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거듭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 또 심지어는 그거는 삼성물산 사장, 제일모직 사장들이 알아서 판단한 것이고 그때 내가 왜 동의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지난 이제 청문회 때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제가 청문회에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그 답변을 직접 들었을 때도 솔직히 제가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뻔한 어떤 거짓말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그룹의 경우에 각 계열사의 어떤 합병 등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그 계열사의 사장들이 내릴 거다라고 그렇게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고위 임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계열사
사장들이 이제 집행을 하는 구조인데 이 삼성물산의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재산이 뭐 벌써 20년이 됐습니다만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을 통한 이제 에버랜드 주식이었는데 예. 그것을 이제 얼마 전에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으로 바꿨고요. 예. 이게 이제 2015년에 다시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삼성물산 주식으로 바꾼 겁니다. 예. 예. 그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바로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어떤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일 뿐만 아니라 예. 삼성전자의 1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또 대주주이거든요. 예. 따라서 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렇죠. 승계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사안을 대해서 그 두 회사 합병은 자기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말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 그 합병을 위해서 이제 최순실 등에게 비선실세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서 말을 사주거나 출연을 했다는 등의 대가성이 연결이 되면 뇌물죄로 이제 처벌받는 것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뭐 본인의 어떤 법정 다툼을 위해서는 뻔한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거짓말을 특검이 수사를 통한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뒤집어 엎냐라고 하는 것이 향후 형사재판의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상조 교수가 너무도 간략히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2대 주주고 그리고 1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또 최대 주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만 봐도 경영승계에 너무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뻔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특검이 파헤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지금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사실상 이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증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형사재판은 원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아주 엄밀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식적으로는 너무나 자명한 어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원에서 다툴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07년에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 고백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특검 수사를 했고 저 스스로도 특검 수사 결과만 보고 이건희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권에 관해서는 1심, 2심, 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결과는 그 결과를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우선 구속영장은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정관용 사회자께서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변호사가 아닙니다. 제가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뭐 그냥 억측을 해본다라면 저는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반반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는 하지만 얼마만큼 이제 증거를 제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남았고, 그다음에 뭐 도주 우려는 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는 계속 말바꾸기를 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위험은 있으니까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영장 판사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기각될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파장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즉 삼성 측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전 보건복지부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 이미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 사실상 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와 있는데요. 따라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뻔한 거짓말을 뒤집어 엎는 결정적인 증언이 바로 국민연금 관계자, 특히 문용표 장관이나 또는 홍한선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다라면 그거는 이제 뭐 특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 부분에 관해서 결국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매우 이상한 어떤 짓,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했던 그 이례적인 일을 예. 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면 아마 결정적인 증언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뇌물 공여로 만약 인정이 되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최순실이라고 지금 특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말을 조심하고 있는데 하지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반드시 끼워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형법상의 뇌물죄를 보게 되면요. 그 직권을 남용한 공직자가 직접 어떤 대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직접 뇌물죄가 되겠죠. 예. 또는 이제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한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뇌물죄가 됩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제3자 뇌물죄가 그렇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대가를 미리 받지 않고 일 처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받는 사후 뇌물죄도 역시 형법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직접 뇌물죄나 또는 뭐 제3자 뇌물죄나 또는 사후 뇌물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까지 어떤 수사에 범위가 미치게 될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뭐 유죄 판결까지 받아서 사법 처리된다 손 치더라도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권은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아주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률 행위를 무효화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물산 합병권을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무효라고 하는 법률적 조치는 모든 법률적 효력을 없던 일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뭐 2015년 7월 달에 추청이 끝났고 9월 달에 이제 합병회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 사이에 삼성물산의 주식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되돌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른바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법적 안정성 논리인데요. 예. 따라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무효는 어렵지만 뭐 이번 어떤 형사 재판 결과를 가지고 개별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소송의 중요한 근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즉 경영승계, 경영세습 관련해서 지배력 강화에는 별 지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사법 처리되더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재용법 등의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예. 뭐 특경가법상의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를 통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법은 이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이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현행법에 어떤 한계는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법적인 어떤 미비점을 메우는 새로운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이 부분이 향후에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돈을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해 횡령해서 공직자 및 공직자가 아는 사람한테 뇌물로 주고 얻어낸 이득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환수 대상 아닌가요? 예,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그게 이제 다만 특경가법 지금 뭐냐면 지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정도로까지 부당한 이득을 환수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정말 법률가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이 괴리되는 어떤 사안 중에 하나이겠죠. 예. 거기까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삼성은 다른 그 재벌들에 비해서 뭐 승마협회를 통해서 뭐 또 개인적으로 또 뭐 스포츠 영재센터 등등으로 이게 따로 준 돈들이 참 많아서 첫 번째 타깃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특검이 뇌물 공여의 대상으로 삼은 거는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에 낸 출연금도 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나머지 재벌들도 뭐 회장의 사면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의 고리가 있으면 다 다른 재벌들도 이런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이 53개고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다 망라하고 있고 그룹수로는 18개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 출연한 것만을 가지고 18개 그룹의 회장들을 모두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수 그룹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피해자다. 이렇게 아마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들과 그룹들 중에서 그룹 자체나 또는 총수에 특별한 민원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 아마 뇌물죄 수사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었던 롯데그룹이나 또는 이제 총수가 감옥에 있었던 SK그룹과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어떤 직접적인 어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단에 출연한 것이 단순히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뭔가 부당한 어떤 특혜를 얻기 위해서 로비의 결과로 해석이 된다면 이 특정 사안이 있는 그룹들의 경우에는 뇌물죄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 SK, CJ 이런 쪽을 또 한번 지켜보고요. 네. 이번 국면을 다 이제 지내고 나서 이런 참 뿌리 깊은 정경유착, 부정부패 뭐 이런 거 좀 막을 수 있는 제일 기묘한 법적 제도적 장치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정경유착은 정치와 경제 권력 양쪽이 이제 담합한 것인데요. 사실 정치 개혁이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경유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총수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열사들이 움직이는 이런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상법 개정이 이번 사태를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개혁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상법 개정안은 지금 야당들도 급선무, 개혁 과제 급선무로 다 올려놓았던데. 심지어는 이제 새누리당도 이것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을 만큼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월이 안 되면 2월에라도 개정이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학교 김상조. 이후에도 즉 누가 새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재벌 개혁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있었던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논리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예, 그룹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삼성의 경우에도 당분간은 대형 M&A와 같은 그런 전략적 경영 판단은 상당 기간 동안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이 경영과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짜여진 그룹이기 때문에요. 각 계열사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금방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그룹은 이미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성의 문제를 우리만의 시각, 우물한 개구리식의 사고만으로 국익이나 애국심 등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도 솔직히 제가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뻔한 어떤 거짓말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삼성그룹의 경우에 각 계열사의 어떤 합병 등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그 계열사의 사장들이 내릴 거다라고 그렇게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고위 임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계열사 사장들이 이제 집행을 하는 구조인데 이 삼성물산의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재산이 벌써 20년이 됐습니다만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을 통한 이제 에버랜드 주식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얼마 전에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으로 바꿨고요. 그게 이제 2015년에 다시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삼성물산 주식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그 삼성물산은 것은 시대착오고요. 제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 또는 이제 구속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비용 불가피하겠지만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속영장 청구의 혐의가 3가지입니다. 뇌물 공여,
또 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위증, 이 세 가지인데요. 위증은 뭐 이해가 쉬우니까 금방 이해가 되고, 네네. 그러니까 즉 회사 돈을 개인이 횡령해서 뇌물로 줬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뇌물죄 부분일 텐데요. 예. 네, 뭐 형법상 뇌물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로비, 이제 부정 청탁이 있어야 되고, 예.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해야 되고, 그 대가로 이제 부당한 어떤 대가가 지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제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서 삼성그룹이 부정 청탁 로비를 했고, 거기에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연금에게 이제 압력을 가했고, 예. 그것의 대가로서 이제 재난에 대한 출연이나 또는 이제 정유라에 대해서 말을 사주는 등의 부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이제 이것이 뇌물죄의 이제 요소가 될 거고요. 예.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고 하는 사익을 위해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이재용 부회장은 거듭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 예. 또 심지어는 그거는 삼성물산 사장, 제일모직 사장들이 알아서 판단한 것이고 그때 내가 왜 동의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이 지난 이제 청문회 때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예. 뭐 사실 제가 청문회에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그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문제 제기해 오신 분이죠. 경제개혁연대 소장 맡고 계신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를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경제 상황 같은 걸 고려해야 하느냐, 뭐 말이 많고 특검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예, 사실 지난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이제 상징하는 것처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지금 너무나 불공정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 국민의 어떤 분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재벌도 이제 더 이상 법 앞에 예외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삼성이 우리 사회의 어떤 특권적 존재에 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특검이 수용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이것이 이